이 세상에는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곳을 숨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5천만 년이 넘은 정글, 적도보다 긴 지하 터널망, 하루에 세계 석유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해협, 5천 년 전에 이미 내수술을 했던 도시, 그리고 만 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바위 속에서 살아온 마을까지.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나라, 이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내내 우리가 풀어갈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란은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나라인가? 가장 부유하지도, 가장 크지도 않습니다. 그저 유례 없이 이질적인 나라입니다. 마치 누군가 사막과 정글과 산악과 고대 문명과 기이한 지질을 5개의 서로 다른 세계에서 떼어내 하나의 국경 안에 억지로 우겨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장소들을 하나씩 지나가 보려 합니다. 피처럼 붉은 호숫가에 서보고 3,000년에 걸쳐 지어진 지하 제국으로 내려가 보고 암살자라는 단어가 태어난 독수리 둥지 같은 요새에 올라가 보고 왜 이 땅이 7,000년의 역사 동안 그 누구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한 난공불락의 땅이었는지를 이해해 보려 합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4번째로 넓은 나라이며 국토 면적은 15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의 면적 안에 완전히 다른 여러 개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호라산 라자비 지역에서는 그늘에서도 섭씨 48도를 가리키는 온도계가 있는가 하면 그곳에서 2,000km 떨어진 마잔다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산비탈에는 이끼 식물이 자라며 공기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습한 냄새가 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쪽의 자그로스 산맥, 북쪽의 엘브루즈 산맥, 그리고 그 사이에 거대한 말라붙은 바다처럼 놓인 중앙고원, 이 3가지가 만들어낸 기후 이상 현상입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다슈테루트는 텅 빈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서늘합니다. 마치 언어조차 이 땅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듯합니다. 이곳은 이란 중동부의 소금 사막으로 약 5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완전한 무의 공간입니다.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구역에서는 박테리아조차 살아남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곳을 생명이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무생물 지대라고 부릅니다. 몇 해 전 미국의 인공위성이 이 사막의 간드베르 고원 표면에서 섭씨 70.7도를 관측했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측정된 지구 표면 온도 중 지금까지의 공식 최고 기록입니다. 비교하자면 섭씨 65도쯤이면 사람 몸속 단백질이 응고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산채로 익어버리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죽음의 사막 가장자리에는 칼루트라 불리는 자연 구조물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이 수백만 년에 걸쳐 빚어낸 사암과 점토탑들로 높이가 40m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형태가 너무나 규칙적이고 정연해서 마치 거대한 도시의 폐허처럼 보입니다. 처음 이곳을 본 유럽 여행자들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문명에 버려진 요새를 발견했다고. 그러나 그것은 그저 자연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노래하는 모래도 있습니다. 바람이 다슈테루트의 특정 모래 언덕을 지나갈 때 낮고 깊은 저주파 울림이 발생합니다. 현지 유목민들은 이 소리를 진의 목소리라 부릅니다. 밤이면 이 소리가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린다고 하며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러 사막 깊숙이 들어간 사람 중 일부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다만 그 정도로 뜨거운 사막이라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페르시아만의 지름 12km 남짓한 작은 섬을 상상해 보십시오. 헬리콥터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항법장치가 고장나 화성에 착륙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호르무즈 섬의 산들은 붉습니다. 그냥 붉은 정도가 아니라 핏빛에 가까운 녹슨 벽돌색입니다. 산화철과 황화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섬에는 겔라크라 불리는 흙이 있고 사람들은 그 흙을 실제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현지 여성들은 이 붉은 흙을 향신료처럼 씁니다. 빵에도, 생선 요리에도, 소스에도 섞습니다. 이 흙에는 철분과 칼슘, 황화합물이 들어있어 음식에 짭짤하면서도
미네랄이 도는 독특한 맛을 더합니다. 인터넷에는 관광객들이 산에서 직접 손으로 흙을 떠 맛보며 녹슨 맛이 감도는 짭짤한 과자 같다고 표현하는 영상들이 돌아다닙니다. 비유가 아니라 이 섬의 실제 미식 문화입니다. 인근 캐슘 섬에는 별들의 계곡이라 불리는 사암 지형도 있는데 풍화작용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조각 같은 형상들입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 별이 떨어져 땅이 수천 조각으로 부서졌다고 합니다. 이란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하의 소금돔이 아래에서 지표를 밀어올려 변형시킨 소금 지구조 작용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 설명이든 그 풍경이 주는 오싹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밤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미신 때문이 아니라 지형이 너무 혼란스러워 사람들이 실제로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이야기입니다. 이란의 정글입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이란에 정글이 있습니다. 히르카니아 숲은 카스피의 남쪽 해안을 따라 좁은 초록빛 띠처럼 이어지며 바다와 엘브루즈 산맥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숲은 이곳에서 2500만 년에서 5000만 년에 걸쳐 존재해 왔습니다. 빙하기를 견뎌냈고 오늘날 대부분의 산악 지형보다도 오래되었습니다. 몇 해 전 유네스코가 이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참나무, 서어나무, 밤나무, 그리고 철목이라 불리는 나무들이 자랍니다. 철목은 워낙 단단해서 물에 가라앉고 탈백구 심고 톱으로도 잘리지 않습니다. 안개가 늘 자욱하고 습도가 높은 이곳에는 카스피의 표범이 서식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표범 아종 중 하나로 최근 집계로는 이란에 100여 마리가 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에 정글이 있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다들 모래와 유전탑을 떠올리니까요.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만약 아무런 표지도 없이 히르카니아 숲 한가운데에 서게 된다면 뉴스에서 늘 이야기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조지아나 갑카스 산기슭 어딘가에 와 있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이란 북서부에는 정확히는 호수였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르미아 호수는 한때 세계 최대의 염호 중 하나였습니다. 90년대에는 면적이 약 6,0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호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붉게 물듭니다. 이것은 오염이 아니라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염도가 높아질수록 일반적인 생물들은 멸종하고 대신 호염성 세균과 두날리엘라 살리나라는 조류가 번성합니다. 이들은 붉은 색소를 지니고 있어 대량 번식할 때 물빛을 분홍빛부터 짙은 자주빛까지 물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대지에 난 거대한 상처처럼 보입니다. 호숫가에는 소금 결정이 온통 뒤덮여 있고 소금에 절어 하얗게 변한 나무들이 죽은 채 서 있습니다. 새도 물고기도 없습니다. 침묵과 비현실감뿐입니다. 이곳에 사는 쿠르드인과 아제르바이잔계 주민들은 이 현상을 재앙이라 부르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는 자연이 이 행성에 만들어낸 가장 압도적인 광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부르는 사막, 흙을 먹여 살리는 섬, 빙하기를 버텨낸 정글, 붉게 죽어가는 호수까지 4가지 자연의 이상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란 하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세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900년 전 이란 동부 시스탄 발루체스탄 지역에 인구 5,000명이 넘는 도시가 서 있었습니다. 샤흐레 수으테, 불탄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러 차례 불에 타 무너지고 그때마다 다시 세워졌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면적은 150헥타르가 넘었고 청동기 시대 중동 전역을 통틀어 손꼽히는 대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들은 우리가 고대 문명에 대해 알고 있던 상식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첫째, 샤흐레 수으테에서 인공눈이 발견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안구 모형으로 가벼운 수지로 만들어졌고 모세혈관을 표현한 가느다란 금실이 표면에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연대는 약 5,0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크기는 그것이 발견된 여성의 안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이것은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개인 의안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5,000년 전 금으로 만든 인공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걸어 다녔습니다. 둘째, 이 도시에서는 신경외과 수술의 흔적, 즉 의도적으로 구멍을 낸 두개골 천공술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뼈조직이 아문 흔적으로 보아 일부 환자들은 항생제도, 전신마취도, 소독된 도구도 없이 수술을 견뎌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셋째, 여기서부터가 진짜 수수께끼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무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투용 검도, 화살촉도 없었고 방어를 위해 쌓았을 성벽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평화로운 교역도시였습니다. 진물과 도자기, 장신구를 생산했고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계곡, 중앙아시아와 교역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국제적 허브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샤을의 수우테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정복의 흔적도, 전염병의 흔적도, 자연재해의 흔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나라 중 하나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이 거의 없습니다. 강은 말라붙고 우물은 얕고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페르시아인들은 약 3000년 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고 그 해답이 얼마나 정교했던지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카나트는 지하수로입니다. 산속 수원에서 마을까지 사람의 손으로 파낸 긴 터널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되 너무 빠르게 흘러 벽을 침식시키지 않을 만큼 완만한 경사로 설계되었습니다. 평균 깊이는 10m에서 40m, 하나의 카나트 길이는 수백 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란에서 가장 긴 카나트는 고나바드 지역에 있으며 길이는 약 45km, 주 수직갱의 깊이는 70m에 달합니다. 약 2700년 전에 건설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역의 카나트를 하나로 이으면 그 총 길이는 30만 킬로미터를 넘습니다. 비교하자면 지구 적도의 길이는 약 4만 킬로미터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기계도, 지질 지도도, 위성 항법 장치도 없이 손으로만 지구를 7바퀴 넘게 감을 만큼의 지하 터널을 파낸 것입니다. 위에서 보면 카나트는 사막에 가지런히 늘어선 둥근 구멍들의 사슬처럼 보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이란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조종사들은 이 구멍의 행렬을 보고 거대한 생명체의 흔적이나 정체불명의 지하시설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관계시설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좀처럼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야즈드 인근 언덕에는 지붕도 창문도 없는 오직 높은 벽과 하늘로 열린 꼭대기만 있는 기이한 원형탑들이 서 있습니다. 다크마, 침묵의 탑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장례시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신교 중 하나인 조로아스터교의 신자들은 불, 물, 흙, 공기, 네 원소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시신으로 이 원소들을 더럽히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기에 죽은 이의 시신을 탑 꼭대기로 올려 새들에게 맡겼습니다. 육신은 하늘로 돌아가고 뼈는 햇볕에 마르며 원소들은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의식을 행하던 조로아스터교인들의 시절, 현지 주민들은 탑 위에 늘 독수리들이 맴돌았다고 말합니다. 새들은 알고 있었고 언제나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탑들은 비어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위생상의 이유로 20세기에 이 의식을 금지했지만 탑들은 여전히 수천 년 전통의 말없는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케르만에서 100km 떨어진 곳에는 메이만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위를 깎아 만든 마을입니다. 사람들은 안반을 파내 만든 동굴에서 살아갑니다. 이 동굴들의 온도는 1년 내내 섭씨 15도에서 17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완벽한 자연 냉난방 장치인 셈입니다. 이 마을은 약 10,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존재해 왔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동굴이 조금씩 넓어지고 다듬어지고 꾸며지며 10,000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로마는 약 2800년,
아테네는 약 300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메이 만드는 만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도록 끊이지 않고 사람이 살아온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유네스코는 이 마을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언어에서 매일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쌔신.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11세기 카즈빈 지역 엘브루즈 산맥에 깎아지른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계곡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300m에 달하고 꼭대기에는 가로 200m, 세로 40m가량의 평평한 대지가 놓여 있습니다. 오르는 길은 단 하나뿐인 좁은 오솔길로 성인 2명이 서로 비켜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곳이 알라무트, 딜람 지역 언어로 독수리의 둥지라는 뜻입니다. 11세기에 이곳에 자리 잡은 인물이 하산 이사바위입니다.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적 천재, 중세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전략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강대한 국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려면 큰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산은 니자리 이스마일파 교단을 창설했고 이는 역사 속에서 어쌔신, 즉 암살자단으로 잘 알려지게 됩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국제적으로 활동한 비밀 요원 조직이었습니다. 그의 사람들은 수년에 걸쳐 통치자와 재상, 장군들의 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현지 관습을 익히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십집자군도 암살자들을 두려워했고 몽골 장군들도 두려워했으며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산은 이 난공불락의 절벽 위에서 공포를 도구 삼아 세상을 다스렸고 그 도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알라무트 요새는 166년간 버텨냈습니다. 13세기 중반 훌라구 칸이 이끄는 몽골군이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포위는 수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결국 수비대는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식량 부족으로 항복했습니다. 몽골군은 요새를 완전히 파괴했지만 그 이름은 남았고 그 단어도 남았습니다. 세계 모든 언어 속에 남았습니다. 5000년의 외과학, 3000년의 지하공학, 만년을 이어온 하나의 거주지,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산의 이름을 딴 1000년 넘는 비밀요원 조직까지. 이제 점수를 조금 더 얹어보겠습니다. 왜 이란이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나라일까요? 이곳에서는 돌 하나, 동굴 하나, 단어 하나마다 수천 년 깊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땅 그 자체가 이 나라에 무엇을 했는지, 지형이 어떻게 운명을 결정지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란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서쪽에는 자그로스 산맥이 나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단순한 산맥이 아닙니다. 길이 약 1500km, 폭은 200km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산악 시스템입니다. 비교하자면 알프스 산맥은 약 1200km입니다. 자그로스가 더 깁니다. 최고봉은 4500m에 이르고 산줄기들이 파도처럼 겹겹이 이어지며 그 사이마다 좁은 계곡이 놓여 있습니다. 넓은 통로도 대군이 집결할 만한 평지도 없습니다. 북쪽에는 엘브루즈 산맥이 있고 최고봉 다마반드는 높이 5610m로 아시아 최고 화산이자 중동 전체에서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그 주위를 산줄기들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남쪽과 동쪽에는 다슈테 루트와 다슈테 카비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불모지가 펼쳐져 있어 군대의 보급로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 중앙고원, 소금기 가득한 땅과 늪지가 있는데 소금 표면 아래에는 액체 진흙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차 부대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중장비는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군사 전략가들은 이를 전략적 방어 중심이라 부릅니다. 이란은 들어갈 수는 있어도 승리를 안고 빠져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요새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페르시아 서부 지역을 통과했지만 중심부에 대한 지배는 끝내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아랍인들은 이 땅을 정복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이 페르시아 문화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몽골인들은 도시를 파괴했지만 100년 뒤 그 후손들은 페르시아어로 말하고 페르시아 시인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정체성은 정복자들이 자신의 관리들을 자리 잡히기도 전에 그들을 흡수해버렸습니다. 산맥이 역사에 남긴 흔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550년경부터 220년간 존속했으며 당대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4년 만에 이 제국을 관통했습니다. 도시들을 불태우고 페르세폴리스를 파괴했지만 산악지대만큼은 손대지 못한 채 남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애초에 이런 지형을 위해 만들어진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아랍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평원을 정복하고 이슬람을 전파했으며 자신들의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3대가 지나기도 전에 그들의 후손은 페르시아어로 시를 쓰고 페르시아 양식의 궁전을 짓고 스스로를 아랍이 아니라 페르시아 문화의 계승자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산맥이 문화의 핵심을 온전히 지켜낸 것입니다. 그 다음 몽골이 왔습니다. 훌라구 칸은 바그다드를 파괴하고 여러 지역의 관계시설을 무너뜨렸으며 도서관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100년 뒤 그 후손인 일칸조는 건축가와 서예가들을 후원하는 페르시아 문화의 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지리의 결과입니다. 산맥은 시간을 벌어주었고 시간은 언제나 기다릴 줄 아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이란인들은 기다림에 능합니다. 7,000년에 걸쳐 다져진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깊고 뿌리 깊은 산악의 인내심이야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 왜 이란이 이토록 특이한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곳에서는 대지 그 자체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의 기질을 빚어냈기 때문입니다. 산은 인내를 가르치고 사막은 절제를 가르치고 정글은 적응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인류학입니다. 39km. 이것이 이란과 오만 사이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좁은 해상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최소 폭입니다. 비교하자면 지브롤터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에서 14km, 영국 해협은 33km입니다. 호르무즈는 39km로 더 넓지만 전략적 중요성에서는 그들을 모두 능가합니다. 이 병목지대를 매일 하루 1,800만에서 2,1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합니다. 여러 추산에 따르면 이는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20에서 30%에 해당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 모든 나라의 해상 석유 물량이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 규모를 대체할 만한 다른 항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지리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그저 지도의 문제입니다. 이 해협은 석유보다, 근대 국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그것들이 사라진 뒤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39km의 바닷길 위에 지구 절반의 에너지 물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상인들은 해저에 석유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기 훨씬 전부터 이미 수천 년 동안 이 항로를 장악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 중 하나입니다. 유조선이 등장하기 1000년도 더 전부터 이 물길을 따라 향신료와 비단과 도자기가 오갔습니다. 이란은 물의 역사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습윤한 아열대 강들이 흐르고 동쪽과 중앙부는 몇 달씩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절대적인 건조지대입니다. 이란 동부의 하문 호수는 기후가 사람의 적응 속도보다 얼마나 빠르게 풍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70년대에는 면적이 약 4,0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고 갈대숲과 어장, 철새들이 어우러진 중앙아시아 최대의 담수호 중 하나였습니다. 그 주변 문명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이 호수를 중심으로 삶을 꾸려왔습니다. 지금 이 호수는 종종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호수가 있던 자리에는 갈라진 소금지각의 사막과 모래폭풍만 남습니다. 배가 다니던 자리에 이제는 차량이 바싹 마른 호수 바닥을 달립니다. 이것은 이란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앙아시아의 아랄레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차도호에 이르기까지 지구 건조지대 전체가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후는 변하고 호수는 사라지며 사라지는 호수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생태계와 기억과 전설을 함께 안고 사라집니다.
이란인들이 3000년 전 카나트를 고안해낸 것도 바로 물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은 늘 흘러가 버립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테헤란 북쪽 엘브루즈 산기슭에 자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고급 주거지구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이면 그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이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나지막한 음악, 남녀가 섞인 모임, 높은 담장 뒤에 감춰진 안뜰. 이는 예외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이란은 공식적인 입장과 실제 삶이 지나치게 벌어져 그 괴리 자체가 국가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린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어에는 타로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의와 이중적 화법이 뒤얽힌 복잡한 소통 방식을 뜻합니다. 하나를 말하지만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다듬어진 생존의 기술입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이란은 인구 대비 VPN 사용률이 세계에서 손꼽히게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몇 해 전부터 공식적으로 접속이 차단되었고 유튜브도 왓츠앱도 마찬가지이며 텔레그램은 선별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이 서비스들을 씁니다. 학생부터 중간급 공무원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란 이용자들은 이런 종류의 트래픽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축에 속합니다. 우회 접속을 파는 현지 업자들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회색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규정을 바꾸고 차단 시스템을 갱신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우회 도구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고양이와 쥐노름이라 부릅니다. 다만 이번에는 쥐의 숫자가 인터넷 이용자 2천만 명에 이릅니다. 테헤란에는 지하 록클럽이 여러 곳 있습니다. 포스터 없는 공연,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만 아름아름 알려지는 공연들입니다. 공식 화랑에서는 걸리지 못할 작품들을 개인 아파트에서 전시하는 예술가들도 있고 지하실에서 시를 낭독하는 시인들도 있습니다.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실입니다. 이란의 문화적 삶은 공식적인 층위와 진짜 삶의 층위 두 겹으로 존재하며 후자가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이란 영화는 세계적으로 손꼽힙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아시가르 파르하디 같은 감독들은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상 수상자입니다. 하피즈, 루미, 오마르 하이암 같은 페르시아 시인들의 작품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힙니다. 페르시아 건축은 인도의 무굴 제국에 영감을 주었고 사파비 왕조는 그 영향력을 중앙아시아까지 넓혔습니다. 이란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문화적 뿌리를 지닌 나라 중 하나이며 그 뿌리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인구 대비 공학자와 과학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테헤란 폴리테크닉과 샤리프 공과대학교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아시아 최상위권 대학에 꼽힙니다. 그런데 해마다 수만 명의 졸업생들이 캐나다로, 독일로, 미국으로, 아랍에미리트로 떠납니다. 이를 두고 두뇌 유출이라 부릅니다. 그 규모 면에서 이란은 세계에서 이 지표가 가장 높은 5개 나라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립니다. 이는 비극이자 동시에 이란의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통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란 출신 공학자들은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구글에서, 유럽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스페이스X의 핵심 엔지니어들 가운데 이란 출신이 적지 않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뿌리 내린 곳을 떠나 더 넓은 무대에서 재능을 펼치는 것과 남아서 고향의 토대를 지키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 더 마음에 남습니다. 이스파한은 세상의 절반이다 라는 페르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그저 멋진 수사가 아닙니다. 이스파한의 나크시에 자한 광장은 베이징의 테난먼 광장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 광장입니다. 15세기 샤 아바스 1세 시절에 조성되었습니다. 이맘 모스크, 셰이흐 로트폴라 모스크, 알리카프 궁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합된 건축 앙상블로 동시에 세워졌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도시 계획은 당시 유럽 15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파한 모스크의 모자이크 돔들은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색이 바뀝니다. 아침에는 푸르고 정오에는 청록빛이며 해질 무렵에는 금빛으로 물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타일 각도에 대한 수학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컴퓨터도 설계 프로그램도 없던 15세기의 말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수학을 사랑했습니다. 페르시아 출신 학자 알콰리즈미는 대수학을 창시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의 이름을 라틴어식으로 표기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어떤 요청을 처리할 때마다 지금의 이란 땅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만든 수학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마르 하이암은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자 시인으로 그레고리력보다 정확도가 높은 태양력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시집은 수백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븐 시나, 서양에서는 아비센나로 불리는 그는 의학백과인 의학정전을 편찬했는데 이는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의학교육의 기본 교재로 쓰였습니다. 거의 6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이란인들은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본이자 정복자들을 흡수해버린 바로 그 정체성입니다. 1,800만 명, 대테헤란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 규모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도시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중심에서 차로 1시간 거리, 등 뒤에는 높이 5,610m의 다마반드 산이 있습니다. 눈과 빙하, 고산 초원이 펼쳐진 곳입니다. 테헤란의 정체 구간을 지나 3시간을 더 가면 디진스키 리조트에 닿습니다. 시즌은 12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고 고저차는 500m가 넘으며 슬로프는 유럽 수준입니다. 80년대에는 소련의 스키 국가대표팀이 이곳으로 훈련을 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스키 선수들은 지난 수십 년간 동계올림픽에 꾸준히 출전해 왔습니다. 이쯤 되면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키 리조트와 정글의 표범, 중생대급 원시림,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을 동시에 품고 있는 나라. 그것이 이란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되기 훨씬 전 이란은 1000년이 넘도록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신교 중 하나인 조로아스터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서구 전통에서 자라투스트라라 불리는 예언자 조로아스터는 대략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가르침은 선악의 투쟁, 자유의지, 사후심판, 천국과 지옥을 다뤘습니다.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는데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의 지배 아래 바빌론에 유수되어 있던 시기에 이 개념들이 유대교로 흘러들었고 그로부터 다시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의 천사의 개념, 최후 심판의 개념, 메시아의 개념, 그리고 역사에는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개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사실이 아니라 서구 문명의 구조적 토대이며 그 뿌리는 이란에 있습니다. 야주드에서는 지금도 조로아스터교 사원에서 성화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은 일부 기록에 따르면 1500년 넘게 끊이지 않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아랍 정복자들을 피해 옮겨지고 은신처에 숨겨지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1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은 불입니다. 이야기 초반에 왜 이란이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나라인지 물었었지요. 여기 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의 세계 종교의 사상적 토대를 주고 디지털 시대를 떠받치는 수학 체계를 낳고 1500년 넘게 꺼지지 않는 불을 지킨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도 위의 한 지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저평가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페르시아 요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요리 전통 중 하나이며 이란의 지리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지역마다 저마다의 요리, 저마다의 기법,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북쪽 스뷸난 카스피의 연안의 길란과 마잔다란 지역에서는 쌀과 생선, 허브를 많이 먹습니다. 이곳에서는 밥을 지을 때 타흐디그라는 독특한 방식을 씁니다.
냄비 바닥의 밥을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눌어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란 가정에서는 식탁에서 이 누른 밥 조각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질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남쪽의 무더운 페르시아만 연안 후제스탄과 부쉐르 지역에서는 대추야자와 타마린드, 매운 향신료를 요리에 넣습니다. 이는 호르무즈를 지나온 교역로를 통해 전해진 아랍과 아프리카 요리의 영향입니다. 중부 이스파한에서는 석류와 호두를 넣은 여러 겹의 복합적인 스튜를 즐깁니다. 페센잔이라는 요리로 석류와 호두 소스에 졸인 닭고기는 페르시아 미각 철학의 정수라 할 만합니다. 시고, 달고, 쓰고, 기름진 맛이 동시에 어우러진 상반된 것들 사이의 균형입니다. 실크로드가 지나던 동쪽 호라산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곳에서 재배되는 사프란을 음식에 넣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 사프란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사프란은 무게로 따지면 금보다 비쌉니다. 그런데도 이란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그 향을 압니다. 명절마다 짓는 쌀밥에 차 한 잔에 디저트 하나하나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바자르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리 백과사전입니다. 한 가판대 앞에 서서 동쪽의 사프란과 북쪽의 석류, 남쪽의 대추야자, 서쪽의 호두를 동시에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나라 전체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이란 밖에서 가장 큰 이란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약 50만 명, 어떤 추산으로는 그보다 많다고도 하며 이 지역은 비공식적으로 테헤란젤레스라 불립니다. 이곳에는 독자적인 음악 산업, 페르시아어 방송국들, 정통 이란 음식을 파는 식당들, 정치 모임과 사교 파티들이 있습니다. 이는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향수에 젖어 있으면서도 실제 테헤란과는 사뭇 동떨어진 또 하나의 평행한 이란입니다. 세계에 흩어진 이란 디아스포라는 추산에 따라 400만에서 5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79년 혁명 이후,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그리고 제재가 강화되던 시기 이후 몇 차례 물결을 이루며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 세계적 기술 기업의 경영진, 세계적 건축가도 있습니다. 이라크계 이란인 혈통의 건축가 자하 하디드, 이란 이민자의 아들로 이베이를 창업한 피에르 오미디아르가 그 예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란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디아스포라를 통한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시와 수학과 건축과 요리의 언어인 페르시아어가 결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지언정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결코 잊지 않을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와 본국 사이에는 커다란 골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바라봅니다. 디아스포라는 정권만을 보고 본국은 떠나놓고 이제와 비판하는 특권층 이민자들만을 봅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스스로를 이란인이라 부르며 하피즈와 루미의 페르시아어는 그 어느 쪽의 소유도 아닌 둘 모두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고향을 떠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좀처럼 믿기 힘든, 때로는 이상현상에 가까운 수많은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란에는 우주보다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란은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나라일까요? 지구 어디에서도 이 정도로 극단이 밀집된 곳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뜨거운 지점과 스키 리조트가 한 나라 안에 있습니다. 5천만 년 된 정글과 죽음의 사막이 한 나라 안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능과 만년된 마을이 한 나라 안에 있습니다. 세계 석유의 3분의 1을 쥔 해협과 1500년째 꺼지지 않는 불이 한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지각판과 여러 기후대, 여러 문명의 흐름이 이곳에서 교차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남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악의 축도 아니고 교과서 속 고대 페르시아도 아닙니다.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역사를 품은 유기체입니다. 알렉산드로스와 아랍인과 몽골인을 모두 견뎌낸 7000년 깊이의 문명입니다.
자그로스 산맥은 키루스 대왕 시절과 다름없이 그 자리에 서 있고, 다시테 루트는 인류가 등장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타오르고 있으며, 야즈드의 성화는 수백 년이 흘러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땅은 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금으로 만든 인공 눈일까요? 이란의 정글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붙들고 있는 39km의 좁은 바닷길일까요? 저마다 마음에 남는 장면이 다를 것 같습니다.